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마크업을 토대로 해서 이어서 스타일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성된 CSS를 보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인 마진과 그리고 패딩량이 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리스트에 관련된 내용들 지금 분리 처리가 안 되도록 자, 리스트 스타일 논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에 관련된 텍스트 밑줄에 대한 이런 지정과 그리고 컬러에 대한 지정들, 그 다음에 이제 폰트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H1번과 그리고 H2번, H3번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블럭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를 16으로 지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H1번에 대한 내용들이 폰트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32픽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폰트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정해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H1번, H2번, H3번에 대한 내용들을 16으로 적어주기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디자인적인 조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디에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행간 정보는 기본 정보로 지정을 했고요. 자, 기본적인 정보 바디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인 정보들이 라인 하이트가 1보다 약간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저희가 1로 세팅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웹폰트 오픈 산스를 구글 폰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헤더 부분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헤더 부분을 작성할 때 일단 id 값으로 지정된 내용들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기본적인 정보들은 위드를 제가 1200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예제에서는 1320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뷰어 환경이 작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에 따른 이런 백그라운드를 테스트로 잡을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해서 잡겠습니다. 연한 색상으로 이렇게 정해놨고요. 자, 여기까지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트에 있는 내용들을 열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왼쪽에 쏠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왼쪽에 쏠려져 있는 내용들을 중앙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서 자, 마진을 이렇게 양쪽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마진형 오토. 자, 마진 쓸 때 지금처럼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수직에 대한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수평에 대한 요건인데 자, 수평에 대한 요건을 제작할 때요, 오토라고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은 가로와 세로를 같이 동일하게 쓴다라는 그런 지정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은 해당하는 요소, 그러니까 엘리먼트를 중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탑에 대한 요건들을 정의하는데요. 자, 이때는 저희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서서히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더 연한 색상을 정의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한 색상으로 정의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놓을게요. 그 다음에는 헤더의 탑 부분 이렇게 CSS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자, 위드는 딱히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드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가로 크기는 이미 1200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해당하는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이는 테스트 색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헤더 안에 들어가 있는 탑 영역이죠. 그죠? 헤더 안에 탑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상 차이가 없나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창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검사창에서 해당 요건들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볼 수 있죠. 탑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 헤더와 탑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자, 동일한 색상으로 적용돼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배치할 때, 자, 두 개의 덩어리가 있죠. 자, 두 개의 덩어리가 있을 때 가장 쉽게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왼쪽과 그리고 오른쪽으로 배치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블럭적인 요건들을 가로로 정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은 바로 플롯 레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요건들을 작성할 때요, 헤더에 탑에 자, 로고라고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CSS를 작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로고 타입의 내용들이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롯 레프트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자, 위드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크기인 82픽셀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그러면 정의된 내용들이 테스트가 될 텐데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해당하는 로고가 배치가 되면서 그러면서 정상적인 디자인이 나오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GMB를 배치해 볼게요. 자, GMB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이런 지정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동일한 디자인적인 요건들을 이렇게 지켜주고자 할 때 내부 태그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은 자, ID 기법으로 작성하게 되면 ID는 두 번 이렇게 나뉘어져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헤더 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안에 GMB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 이제 ID를 두 개 지정하는 기법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 ID 값은 하나의 CSS의 시작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외시키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GMB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GMB만 작성하시면 자, GMB 요건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편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샵 GMB가 나오게 되면 위에 있던 그런 맥락과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GMB라는 아이디를 이렇게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GMB 안쪽에 투뎁스라든지 아니면 서브 메뉴가 굉장히 복잡하다든지 이런 요건들을 해결할 때 쓰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상식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롯 레프트를 잡을게요. 자,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마진 정해놓은 내용이 자, 위드는 82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이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내비게이션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플롯 레프트를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잡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전에도 클리어 픽스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자, 플롯 레프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롯 레프트가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탑에 대한 이런 높이가 지금 1200에 0으로 잡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하게 되냐면 자, 플롯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래쪽에 요건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하지만 플롯으로 정의되어 있는 상위 컨테이너는 높이를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높이를 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탑에 대한 덩어리에서 저희가 하이트를 100을 줘야 되는 그런 이유인 거죠. 자, 하이트를 100을 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렇게 하위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지금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하이트 100이 확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하게 되면 높이가 잡힌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로고가 아무래도 낮은 위치에 있죠. 지금 이제 요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100보다 작거든요. 자, 높이를 보게 되면 58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높이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높이를 떨어뜨릴 때는 자, 로고 부분에 보통 이제 마진을 쓰는 거죠. 마진 탑을 써서 이렇게 23픽셀 보통 이제 정의가 된 이런 크기가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내비게이션을 위치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마진을 적당히 줬고요. 그 다음에 상단 마진도
적당히 지정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지금처럼 로고와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 여기서 플롯 처리가 되고 있으면 높이를 못 잡아주기 때문에 상단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높이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장하고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잡게 되면 이제 덩어리가 잡힌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LI 요건까지 들어가 볼게요. 자, LI 요건까지 들어가게 되면 자, 안쪽에는 지금 메뉴를 위한 LI가 있죠. 자, 이때 정렬할 때는 저희가 보통 이제 텍스트나 아이콘 그렇게 작성된 경우에는 자, 플로랩트를 사용하기보다는 인라인 블럭을 선호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가로로 정렬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라인 블럭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잡아줬고요.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데이터가 잡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가로가 정렬된 그런 유형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A타입을 보게 되면 A타입의 덩어리가 아직 만들어진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각의 메뉴들 간의 간격이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적을게요. 자, 탑에 내부에 LI의 A타입이 되는 거죠. 적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덩어리를 지금처럼 블럭으로 정의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왜 그러냐면 블럭을 이따가 빼볼게요. 그리고 가로 크기를 주기보다는 제가 여기다 가로 크기를 한번 줘볼게요. 자, 100픽셀을 지정하고요. 한번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취하게 되면 그러면 CCC라고 할게요. 자, 100이라고 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블럭이 되지 않는 이상 가로 크기는 줄 수 없죠. 이전에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공부한 것처럼 A타입은 인라인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의도가 이게 하나의 텍스트의 요건으로 작성된 그런 CSS가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 크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량은 안 생기죠. 가로 크기가 100이 되지 않고요. 자, 만약의 경우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을 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그런 덩어리 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가로 크기를 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 크기가 정해지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공간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텍스트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공간이 좁은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텍스트 디자인을 할 때는 위드를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딩을 사용하죠. 그래서 패딩을 쓰는 방법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패딩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처럼 적당 영역으로 가로축으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론 가로 세로로 줄 수 있지만 자, 여기에 따른 내용을 0, 30으로 바꿨을 때 여기에 대한 이런 적당한 디자인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요건들을 제작할 때 저희가 안에 있는 요건들을요, 자, 하이트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저희가 여기서처럼 블럭으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하이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텍스트를 중간으로 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블럭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 때는 라인 하이트를 사용합니다. 행간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이때 요건은 두 줄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개행되지 않는 텍스트다 라고 저희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되죠. 이때 높이만큼 정의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높이가 정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이트가 80픽셀로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에 배치가 된 덩어리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배치가 된 덩어리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A타입을 설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설계된 덩어리를 보게 되면 저희가 탭을 한번 눌러보면요, 탭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뭐가 되냐면 자, LI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이런 설계에 있어서 자, LI 타입과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블럭을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블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위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패딩을 사용해서 공간을 잡아주고요. 정확한 높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이트와 그리고 하이트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라인 하이트를 사용하면 부피가 잡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 유형을 A타입을 잡아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CSS는 하나의 개인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룰이 필요하다는 거죠.